원래 이제 당대표 선거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뭐 그동안 여론의 추세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나름 이제 생긴 촉감 이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제가 이제 확신을 한 거는 그 김민석이 무조건 당대표 됩니다. 당대표가 되는데 1차에서 50%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 문제다.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최고위원은 4대1로 봤습니다. 4대1로 봤어요. 그래서 박선원이 수석 최고위원. 그냥 그대로 제가 예측을 해드릴게요. 1위 박선원 수석 최고위원, 2위 서미화, 3위 내지 4위가 김용하고 아마도 저기 최민희하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 4위는 이제 김용하고 최민희가 다투게 될 거다. 최민희가 3위가 되든지 김용이 4위가 되든지 이렇게 되고, 5위는 한민수와 임미애가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이런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 김민석 후보와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의 이제 지지율을 고려를 하면은 임미애가 한민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 원래는 이제 이성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성윤이 그 송영길 후보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함량 미달이야. 너무 어버버야. 일단 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야. 저기가. 그래서 이성윤 쪽보다는 털레반들이 그나마 불알이가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임미애 후보하고 이제 한민수가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일부 저지능 유튜버들이 그 몰빵을 외치면서 그 서미화하고 김용에게 이제 뭐 표를 몰아주자 그러면서 그 저지능 유튜버 시청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커뮤니티나 막 잼마을 뭐 이런 데서 선동을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꼬일 수 있는데 싶어가지고 초반에 제가 이제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미애 쪽으로 좀 확 쏠리게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보다는 그게 그 첫 주차에 지난주에 잘했어요. 그래서 임미애 후보가 한 6% 정도 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은 초반에 선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TK가 있는데, TK에서는 웬만하면 1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임미애 후보가 TK에서는 아마 1등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두 자릿수가 되겠죠. 10%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0% 안쪽으로 10% 이상으로 이번 주에 임미애 후보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웬간해서 내려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임미애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원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10%를 넘어가거나 뭐 10%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임미애까지 4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전략이 간단해요. 다음 주에는 박선원, 임미애, 서미와 김용 이렇게 가면 돼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반으로 좀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박선원을 좀 밀어줄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임미애하고 이제 커플을 지어서 투표를 해주면 되고, 호남 지역에서는,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그 다음에 저기 서미화 후보, 그러니까 1, 2등이 4, 5등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선원이 1위, 서미화가 2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위인 박선원이 5위를 끌어올리고 2위인 서미야가 4위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은 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박선원을 1번으로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미애를 2번으로 찍으면 되는 거고, 또 서미야 후보가 지금 인기가 좋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미야를 1번으로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용 후보를 찍어주시고, 이러면은 내 후보가 어느 정도 고르게 득표를 하는 판이 짜질 거다. 그러면은
서미화가 수석이 되든지, 이것도 아주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서미화 의원이 수석이 된다라면. 아니, 박선원 의원이 수석이 되든지, 뭐, 이런 정도 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아직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뭐 몰빵하자, 이런 거 쓰고 있는 분들은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내일이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내일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명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5명이 과연 가능할지,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이 판세를 정청래가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정청래도 알아요. 다 알아. 근데 하여튼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한 편에도 가져와서 본인들이 지금 정청래 목표는 당대표가 되는 걸 목표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털레반들을 이제 결집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목표다. 그래서 정청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노파리가 나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해서 뭐 지금 뭐 2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네. 뭐 노무현과 이해찬 얘기를 하면서 털레반 세력들을 친문 세력들을 최대한 결집시켜 보겠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 선거를 이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향후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분당인지 아니면은 뭐 당대표 선거 재도전인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청래의 지금 생각은 털레반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어쨌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지금 정청래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가 정봉주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또 정봉주의 길을 가고 있어. 정봉주도 욕심 안 내고 그냥 최고위원 돼서 이재명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됐을 텐데 수석 최고위원에서 1위에서 밀리고 나니까 갑자기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뭐 명팔이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재명 최고위를 내가 흔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고 그러다 완전히 나락으로 간 거잖아. 복만삼님 오늘 초코께서 짜왕님에게 대놓고 주문하시더군요. 오명 전략 잘하라고 식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주문을 하셨어요? 오명 전략을 하라고? 그런 주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저기 김민석 후보님 그 본인도 하기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뭐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 김민석 후보님이 이번 주에 김민석 송영길 합쳐갖고 70%를 넘겨주면은 저는 그럼 5명을 선물로 드리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단 70%를 가져와라 나한테. 아니 70%가 안 되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안 나오잖아. 5명을 6으로 나눠가지고는 최민희를 못 끌어내린다고. 최민희가 15% 정도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최소한 5위가 15%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기 70% 이상은 일단 표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60% 가지고 어떻게 5명이 나눕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이건 산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주문을 하시기 전에 일단 표를 가져오세요. 우리 김민석 후보님 70% 찍고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70% 찍어주시면 제가 그럼 바로 5명 꽂아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70%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최대한 65%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야, 65%도 도전은 가능한데,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65% 가지고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물론 이제 최민희가 망가지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정봉주 수준으로 망가지게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모르죠? 뭐, 지난주에 하여튼 최민희가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뭐 최민희가 10%대로 10% 초반대로 떨어지면은 뭐 가능하죠. 5명 충분히 되죠. 그건 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본인 생각에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보자. 그야말로 다이소 정신이잖아요. 제가 정청래 이제 다이소 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소 정신으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보자 해서 이제 마지막 노무현 파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역풍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시청자
분이 혜태님이 써주셨나? 이게 오히려 역풍이 돼가지고 정봉주의 길을 정청래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이거 누구 뭐 파리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정봉주가 명파리로 갔잖아요. 명파리하다 골로 갔잖아. 그런데 이 정청래는 결국 노파리하다가 제가 볼 때는 가지 않겠나. 지금 원조 친노들이 대단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때 아닌 노사모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후보가 최근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나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서 의리를 지켜본 사람만이 의리를 지킨다고 말하는 등 줄곧 본인이 노사모 출신임을 강조해왔는데 노사모 측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 달바라기 씨는 어제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며 노사모 명의 도용과 상징물 무단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노사모 측은 2007년부터 정동영을 지원하며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와 세력 확장을 위해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정치적 기만이며 뼈아픈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 세력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준말로 정 후보가 지난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출범을 주도하고선 뒤늦게 친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성명문은 2002년 대선 직후부터 노사모와 궤를 달리하며 국힘, 정통 등으로 갈라져 나갔던 파생 세력들의 정치 행위에 노사모 전체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지난 7월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자신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사모는 지난 2019년 모든 조직을 공식 해체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노사모 회원 300명이 해당 규탄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청래가 아무거나 막 팔다가 그 주인들한테 걸린 이 상황을 뉴스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이 딱 맞죠. 정청래는 노사모의 대표성, 정통성을 단 1%도 대표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노사모하고 관계가 없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식 때도 뭐 쫓겨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YMIA님,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냥 선거를 위해서 고인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 진짜 친노들, 진짜 친노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가.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노사모는 해체가 됐잖아요. 2019년에 이미 해체가 된 조직을 본인이 아무 그 알박기를 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마치 노사모가 자신의 조직인 양 저렇게 고인을 앞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뭐 대단히 불쾌한 일인데, 문제는 정청래가 이제 노사모였던 적도 없다. 뭐 정통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 그래도 그 역사를 아시는 이런 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정청래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뭐 한미 FTA 반대 했다라는 얘기는 송영길 후보가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사사건건 이제 비난을 하고, 또 대통령님 이제 힘 빠지니까 거의 뭐 반노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 뭐 정동영 캠프에 합류를 해가지고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또 유시민하고도 뭐 유시민을 또 간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청래가. 그러니까 유시민도 알 텐데 김어준도 알죠. 정청래가 친노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유시민이나 김어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본인들이 직접 겪은 일인데. 뭐 그래서
정청래랑 유시민이 10년 넘게 서로 말도 안 섞는 그런 관계가 됐잖아. 그 유시민도 사실 또 웃기는 놈이에요. 아, 이거 뭐 나이 드신 분을 놈이라고 해서 좀 그런가? 유시민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노무현 대통령을 까놓고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인이 무슨 뭐 상주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집 나간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유산 챙기려고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아버지랑 그냥 의절하고 집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살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상주야 뭐 이런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유시민이. 단지 뭐 노무현 대통령 연결실 때 상주 노릇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뭐 자서전을 쓰고 뭐 이런 정도를 했던 사람이지 언제 무슨 유시민이 진짜 노무현의 정신을 대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알잖아. 그리고 정청래에 대해서는 더 잘 알죠, 유시민이. 김어준도 그렇고. 아,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김어준도 진보연 하면서 그때 저는 진보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그런 거짓말 안 해요. 그때 뭐 제가 당연히 뭐 민주노동당에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이었겠지. 저는 한미 FTA 반대했어 당시에. 그리고 그게 뭐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 한미 FTA를 뭐 잘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뭐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저는 또 그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친노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저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친노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친노도 아니고 나는 친문도 아니다. 방송에 나오셔서도 뭐 노파리를 한다든지 문파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친노가 아니고 친문이 아니면 계속 그 왕따를 당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방송에 나와서도 저는 뭐 친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고 나는 뭐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뭐 최근까지도 계속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걸 뭐 이어서 민주당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 언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야 나도 친노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나도 친문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정청래는 그 정통 모임에 있었잖아. 정동영 캠프에 있었던 사람. 그때 그래가지고 유시민이랑 뭐 유시민이 간신이라고 뭐 유신인 뭐 물러가라고 뭐 시위까지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한 몸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 꼴을 보면은 참 정치가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게 정치판이라고는 하지만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가? 왜 원조 친노들이 화가 났는가? 야, 이 와중에도 장사를 해, 얘네들이. 노사모 티셔츠, 이거 누가 하는 건가? 이거 개장수가 하는 거지? 이 와중에도 이거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아주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사모 티셔츠를 만든대, 노사모 티셔츠를. 노사모가 없어졌는데 노사모 티셔츠는 왜 만듭니까?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노사모 회원들이 이번 주 인천 경선부터 입을 노사모 티셔츠를 주문받고 있어요. 가격은 대략 17,000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체 사장님이 노사모라고 DC를 해주셔서 한 장에 15,000원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5,000원 이거 원가 아닌 것 같은데? 응? 이거 티셔츠가 15,000원 맞아요 이거? 야, 이 와중에도 저는 수익 사업을 하는 이런 알뜰한 놈들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모 티셔츠가 오늘 보세요. 이것도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노사모 민주당 PK 당원 광주에서 정청래 지지 호소. 이건 뭐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요 노란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요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저거 노사모 티셔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란 옷이 이게 15,000원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원가 10,000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원가 10,000원. 저 예전에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봤어요, 저도. 이거 원가 10,000원 안 나와. 물론 뭐 제가 이제 그 단체 활동을 할 때는 그 벌써 뭐 2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원가가 이게 15,000원이 나옵니까? 17,000원인데 15,000원으로 싸게 해준대잖아.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이거 원가만 받고 해주는 거면은 그래도 거기 뭐냐 업체 사장님은 그래도 돈을 남겨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0,000원 이하에서 나올 것 같은데? 견적이? 그리고 지금 옷값 되게 싸졌어요. 어? 테무에서 저런 티셔츠 진짜 2-3천 원이면 사. 거기다가 뭐 그 나염 한다고 그래도 그거 얼마나 돼요? 테무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지금 또 테무 전문 아닙니까? 예? 그 테무 들어가가지고 제가 입은 옷이 이게 다 중국산이에요. 뭐 비싼 그러니까 뭐 옷이 엄청 많잖아. 제가 맨날 바꿔 입잖아.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패셔니스타인 것처럼 제가 이제 사기를 치고 있지만은 이거 다 중국에서 그냥 바로 직수입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그 셔츠 하나에 5,000원, 2만 원에 막 4장, 5장 막 이렇게 보내줘요. 엄청 싸, 엄청 싸. 그거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에서 하다가 뭐 나염 한다고 그래도 5,000원에 뛰어다가 그 나염 뭐 한 2-3천 원 하면 되잖아. 거기다가 뭐 이문 그 사장님이 좀 붙인다고 해도 10,000원 안쪽에서 끝나네. 10,000원 안쪽에서. 업체 사장님이 이문을 좀 붙인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0,000원 안쪽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기다 5,000원을 붙인 거 아니야 지금. 노사모 팔아가지고 또 장사질을 해? 어? 참으로 참 알뜰한 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 노사모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노사모 그 아까 뉴스 영상에도 나왔는데 노사모 전 대표였던 마지막 대표였던 시무재라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노사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 정청래는 노사모 없애자고 했던 사람이다.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너무 저질이에요. 딱 봐도 청래당 대표 안 돼서 먹을 거 없으니까 돈이나 회수하자. 뭐 그런 거 같죠, 그죠? 그 티셔츠 한 장당 5,000원씩 붙여가지고 그 노사모 없애자고 했던 사람이 정청래라는 거예요. 노사모 대표가 이런 증언을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이게 미키루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미키루크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 2004년도에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되셨을 때 그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 그때 문성근 씨하고 뭐 그런 분들이 그 이제 노사모가 갈라진 거예요. 노사모 내부에 노선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나호선님 태무 티셔츠 검색하니 2,5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단체를 국민의힘이야 또. 야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는구나.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여기 이제 문성근 씨 있죠. 문성근 씨, 명계남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노사모가 좀 분화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요때는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친노 그룹이 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걸 만들었어. 여기에 이제 정청래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모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노사모를 깨고 나온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노사모 해체하라고 여기 국민의힘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지려고 이거 말이 이상하네. 참 역사라는 게 절묘합니다. 이게 2003년이죠. 2003년 2월 27일에 창립추진위원회 뭐 발족식 같은 걸 했는데 야 미래를 내다봤네. 미래를 알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선점을 했어. 야 그럼 합당하면 되겠네. 청래당하고 같은 국민의힘 출신이네. 지금 국민의힘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그렇게 찍어주는구나. 그런 거였구나. 여기에 이제 이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미키루크예요. 여기 뭐 정청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박시영은 이제 건대 동기라고 하죠. 정청래하고 건대 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 박시영이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미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방송 보면은 예전에는 화가 나가지고 제가 박시영이 헛소리했다. 개장수가 헛소리를 했다. 응? 개장수가 뭐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을 뭐 공격을 했다. 무슨 새날에서 헛소리했다. 뭐 이런 걸 방송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시작에 오늘 뭐 개장수가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을 뭐이 전당대회에 손을 떼라고 비난을 했다. 그래서 좀 까주세요. 예, 그러고 글을 남겨주셨던데 지금은 이제 깔 필요가 없어요. 깔 필요가 없는 게 다 알아. 어? 쟤네들은 반명 반정부 세력이라는 걸 아니 유시민도 반명인데 유시민도 반정부인데 그 밑에 있는 뭐 하바리들이야 당연히 유시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는 굳이 깔 필요가 없어. 응? 깔 필요가 없어서 언급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뭘 반박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반박할 게 없어요. 그 미친놈도 헛소리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 정신병자들을 그 한 말을 뭐 분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무슨 뭐 그 의사들이야 뭐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한 얘기를 가지고 뭐 그걸 우리가 막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럼 같이 미치는 거지. 그래서 박시영이 야 왜 저 정도로 그래도 나름 정치판에서 이렇게 굴러먹던 사람이 그 팩트까지 왜곡을 하면서 정청래가 이길 것처럼 왜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청래랑 동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협회랑 똑같은 거예요. 청래당이랑. 예? 고대 때문에 이제 축구협회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예? 그것처럼 청래당도 건대 때문에 망하나 봐. 우리나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학연, 지연, 혈연. 예? 이걸로 얽혀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빨아주고 밀어주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어느 나라나 이 정실 정치가 큰 문제가 되긴 하는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정청래가 이제 본인이 노사모라고 우기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저기서 파묘가 되고 있어요. 이건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바로 파묘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요. 예, 총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초대 대표 국민의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동혁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야. 예? 제가 파란 장동혁이라고 그랬잖아 정청래를. 국민의힘 초대 대표가 정청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찰떡궁합이지. 그지? 정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바꾸면 장이 되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장동혁과 정청래는 한 길을 갈 사람이었어. 국민의힘 초대 대표가 정청래였던 거예요, 정청래. 자, 궁지에 몰린 노 대통령의 연대 책임 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나?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직접 악수 한번 한 일 없다. 악수도 못 해봤어요. 사람들은 내가 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줄 안다. 예. 이은희, 여택수, 백원우 등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대협 2기 동기들이다. 자, 여기 나옵니다. 노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허위사실 공표죠. TV 토론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송영길 후보님이 물병 한번 또 던지셔야 되겠네. 마지막 토론회 때 정청래한테 확실한 물병을 던져야 돼요. 요거 아니 이게 언제 요거 그대로 뭐 송영길 대표님도 하긴 했을 텐데 2003년 10월 22일 10월 22일 어디하고 인터뷰입니까? 예. 하여튼 인터뷰에서 예.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노사모 사무총장이 후배여서 상황은 알고 있었다. 노후보 캠프로 오라고 하는 권유도 있었지만 학원을 경영하고 있기도 했고 무임승차하는 기분도 들어 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노사모에 참여를 안 했네. 본인이. 근데 뭐 마치 막 노사모에 무슨 원조처럼 그 약을 팔고 다닙니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이거 뭐 팀킬의 역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그 굴욕의 역사가 모조리 파묘가 되고 있어요. 예. 정청래 노무현 명찰 달고 호가호위한다. 문재인 직격탄. 그러니까 문재인이 기분 나쁠 만도 하네. 그죠? 문조털레유.
그래서 그게 레를 빼는 건가 문을 빼는 건가 우리가 약간 헷갈릴 때 있었잖아요. 문재인이 레를 빼라는 얘기인지 문재인이 문조털레 위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헷갈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레를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레를 빼는 게 맞는 거였어. 문조털 유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기분 나쁘지. 문재인 정청래가 나를 이렇게 까든 놈인데 노무현 파리 한다고 노무현 명찰 달고 호가호위 한다라고 예. 그 노무현 파리를 했다고 문재인을 깠는데 본인이 지금 또 팔고 있어. 예, 다이소정.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다이소정. 모든 걸 판다. 다이소정. 참 대단합니다. 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멘탈 하나는 우리 정청래 후보 멘탈은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얼굴이 두껍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뭐 여의도가 이 철면피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 20년 가까이 뭐 30년이 넘죠. 정치판에 어쨌건 뭐 좀 관여를 하고 뭐 정치 평론을 한 지도 뭐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정치판을 계속 기웃거리면서 저런 유형의 인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은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빠져날 구멍을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화법이에요. 근데 정청래는 그냥 직진이야, 직진. 그냥 당장 내일 걸려도, 아니, 당장 내일 걸리는 게 아니죠. TV 토론. 아니,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잖아. 어제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앞에 있는데, 김민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겼다라고 입장을 내기로 했다라는 거야. 김민석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황당한 거지. 정청래가 지금 마지막으로 참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저는 지금 선거전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기해찬 전 총리가 그 선거 때만 되면 광인이 된다, 뭐 광인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의 과학적 법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자들은 어떤 그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후보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제가 후보가 돼본 건 아닌데 선거 때가 되면은 그 희망회로가 엄청나게 돌아가요. 제가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선거를 한번 다른 어떤 분 선거를 도와드린 분이 있어요. 와, 선거 유세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 유세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도봉구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간판으로 변호사신데 도봉구에서 출마를 했어. 그리고 제가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제가 연설 잘하거든요. 지원 유세를 하는데 제가 유세를 하면은요, 진짜 길 가던 분들이 막 걸음을 다 멈춰, 진짜로. 그 시장 입구에서 제가 딱 그 방송차를 세워놓고 유세를 딱 하니까 그 시장이 길잖아요. 그 시장 그 유세차가 빵빵하잖아. 시장에 있는 분들이 쫙 걸음을 멈추고 와, 제 유세를 듣는 거야. 와, 막 다니면은 와, 진짜 바람이 불었어요. 와, 이거 완전 바람이 불었다, 이제. 민주노동당 바람이 불었다. 야, 이거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우리가 이제 선거 목표가 10% 득표가 목표였어요. 커피 한 잔의 여유님, 이잼 집권하시고 정치인, 언론인, 대형 유튜버들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저따위 것들한테 우리나라가 민주시민들이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쓸쓸합니다. 근데 어쨌건 뭐 이제는 벗어나게는 됐잖아. 그래갖고 10%만 이제 득표를 하면은 그 선거 비용을 절반을 주잖아. 그래서 야, 10%만 받자, 뭐 이런 목표로 출마를 했는데 막 유세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 뒤집어지고 바람이 불었어. 야, 이러다 당선되는 거 아니야? 막 희망에 부풀어가지고요. 개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3% 나왔습니다. 3%. 예? 진짜 길 가던 사람 다 멈춰가지고 막 유세를 듣고 그랬는데 3% 나왔어요. 3%.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하는 사람은 그 현실 감각이 이제
이게 무뎌지는 거야. 다 나를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냉정한 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아무리 뭐 유세를 잘하고 사람이 좋아도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은 표를 안 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후보가 되면 그 현실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망회로 돌리고 막 망상에 빠지고. 아니 제가 3%가 당선되는 줄 알았는데 정청래는 어쨌건 지금 막 4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선되는 줄 아는 거지 지금.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성을 잃었다. 그 이성을 잃는 순간이 나락행 급행열차에 티켓을 끊는 거예요. 그게 정봉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지지난 당대표 선거죠. 예. 당대표 선거 때 정봉주가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정봉주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5등 안에 내가 들 거야. 예, 설마 5등에서 5등 밖으로 밀려나진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멍청한 짓을 하잖아. 판세를 오판해가지고. 저는 지금 정청래도 그 정봉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오판을 하고 있다. 그 정봉주 씨 전화나 좀 받아요. 뭐 정봉주 씨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정청래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정봉주 전화는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다른 사람 전화는 아니어도 정봉주의 전화는 꼭 받아야 된다. 정청래는 정봉주 꼴 안 날려면